이번 시간은 식물 영양소 가운데 포도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수천 년 동안 의학과 영양학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적어도 6,000년 전부터 포도를 먹어왔으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와인 형태로 포도를 먹는 것이 치유 능력이 있음을 믿어왔습니다. 다음은 포도를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럽의 전통의학자들은 포도나무 수액을 피부와 눈질환 치료에 사용해 왔으며 포도잎은 치질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고 출혈과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2. 덜 익은 포도는 인후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으며 건포도는 변비와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사용하였습니다. 잘 익은 포도알은 암이나 콜레라, 천연두, 메스꺼움, 안구 감염, 피부, 신장, 간질환 등의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하였습니다. 3. 포도씨와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올리고머릭 프로인소사이니딘 콤플렉스가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올리고머릭 프로인소사이니딘 콤플렉스를 첫 문자만 따서 OPC라고 부르겠습니다. 4. 포도씨 추출물은 만성적인 정맥 부전과 부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포도씨 추출물을 복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혈중 항산화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항산화제는 유전 물질인 DNA를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몸에 해로운 화합물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은 활성산소가 노화의 중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심장질환 및 암 등의 다수의 건강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 포도씨는 비타민 E와 리노올레닉 애시드, 그리고 OP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리노올레닉 애시드란 18개의 탄소사슬을 가지는 지방산 이름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알파 리노올레닉 애시드라고 하며 오메가6 지방산을 감마 리노올레닉 애시드라고 합니다. 7. 다른 화합물로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이나 포도씨 이외에도 라스베리, 땅콩 등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입니다. OP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올리고는 어퓨라는 뜻이고 프로는 비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토사이아닌은 레드 컴파운드수라는 뜻으로 요약을 하면은 식물의 수용성 색소를 말합니다. 2. 레드 컴파운드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화학 반응 시 물과 반응하여 원래 하나였던 큰 분자가 몇 개의 이온이나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인 가수분해를 통해서 적색 색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3. 식물에서 분리된 모든 무색의 물질로 산과 가열 처리 시 안토사이아닌을 생성하는 모든 물질을 프로안토샤닌이라고 합니다. 4. OPC의 항산화 작용은 비타민 C나 E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OPC는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고 모세혈관의 혈액 흐름을 원활히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또한 OPC는 인체 내 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세포의 조직을 회복시켜주며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의 인체 내 결합 조직 구성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포도 추출물 약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오늘날 표준화된 포도 추출물은 심장질환, 당뇨병, 암 등을 포함해서 활성산소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 포도씨 추출물은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포도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의 하나로서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 중이염, 방광염 등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우리나라는 살모넬라균 및 장염 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3. 레드와인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어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프랑스인들이 미국인과 영국인 못지않게 고지방식이를 하고도 허혈성 심장병에 덜 걸리는 현상인 프렌치 파라독스가 플라보노이드 효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대부분의 과일과 꽃들이 색깔을 띠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4. 지금까지 포도씨 추출물을 복용하는 것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포도주 속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아닌 알코올이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와인을 마시는 경우에는 남성은 하루에 2잔, 여성은 1잔 이상을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씨 추출물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만성정맥부전에 관한 연구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정맥부전은 정맥혈관에 정맥염, 정맥혈전, 그리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구불구불해지고 느슨해지는 현상인 정맥류 등이 생겨서 정맥의 부전, 색소 침착, 습진, 궤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로 다리 쪽에 많이 생기며 하지정맥류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연구들은 포도씨 속의 OPC가 만성정맥부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도씨 추출물과 부종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수술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생긴 부종은 포도씨 추출물을 복용하는 경우 빨리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부종은 유방암 수술 후 생성될 수 있는데 위약과 대조군 연구에서는 수술한 유방암 환자에게 6개월 동안 포도씨 추출물 600mg을 복용시킨 결과 위약을 복용한 유방암 환자에 비해서 부종과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이 포도씨 추출물을 복용한 결과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상 부위의 붓기가 더 빨리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포도씨 추출물과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예비 연구에서는 포도씨 추출물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관찰되었지만 아직은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분과의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40명을 대상으로 포도씨 추출물과 크롬을 같이 복용한 그룹과 위약만 복용한 그룹으로 나누어 2달간 관찰한 결과에서는 포도씨 추출물과 크롬을 같이 복용한 그룹이 포도씨 추출물 단독 복용이나 위약만 복용한 그룹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흡연을 했던 사람들의 지질 과산화에 대한 포도씨 추출물이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50세 이상 24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 개 그룹은 포도씨 추출물과 콩앱 레시틴 성분이 함유된 75mg 캡슐 2정을 복용시켰고 다른 그룹은 위약을 복용시켰습니다. 4주간 동안 복용시키고 관찰한 결과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약을 복용한 그룹보다 포도씨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이 훨씬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포도씨 추출물과 고혈압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포도씨 추출물이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도씨 성분 속의 항산화제가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혈관이 손상되어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동물 연구에서는 포도씨 추출물이 실질적으로 혈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서 포도씨 추출물이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5번째, 포도씨 추출물과 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시험관 연구들은 포도씨 추출물이 유방암, 위암, 결장암, 전립선암, 폐암 등의 암세포의 성장을 방지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포도씨 추출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가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유법 약물로 인해 발생되는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항산화제와 같이 화학요법 약물을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6번째, 포도씨 추출물과 기타 조건의 경우입니다. 아직은 증거가 미약하지만 다음 경우에도 포도씨 추출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 알츠하이머병 2. 당뇨병, 혈당 조절 개선 3. 야간 시력 개선 4.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보호 5. 치질 치료 6. 세균 병원체에 대한 보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씨 추출물 사용 가능한 양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포도씨는 캡슐, 정제, 액체 추출물 등을 영양 보조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품을 구매 시 프로안토시아닌이 40에서 80% 또는 OPC 성분이 95% 이상인 것을 고르면 됩니다. 포도씨 추출물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허브는 인체를 강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허브나 약물 등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2. 허브에 대한 흔한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가려움증, 현기증, 위장장애, 설사, 두통, 목의 통증, 기침, 발진 등이 있습니다. 3.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여성은 포도씨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4. 간이 안 좋은 경우에도 포도씨 추출물은 잠재적으로 간에서 분해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포도씨 추출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도씨 추출물 성분인 OPC는 다음 약물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항혈소판 및 항응고 약물과 포도씨 추출물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혈액희석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희석제 약물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는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혈액희석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출혈이 멈추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 포도씨 추출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혈액희석제 약물들입니다. 1. 클로피도그렐이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2. 비타민 K는 지혈시키기 위한 응고인자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와파린은 이러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3.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프로트롬빈 생성 억제를 통한 혈소판 제거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 작용을 하여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성 심장마비 또는 혈전 용해에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페나세틴 약물과 포도씨 추출물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페나세틴은 해열 및 진통작용이 있는 흰색 결정 가루로 감기, 두통, 신경통, 생리통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포도 주스를 마시면 페나세틴은 포도 주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빠르게 분해되어 결국 몸에서 페나세틴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도씨 추출물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